셋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건 저고 제일 잘하고 있어요. 가장 못하고 있는 건 금붕어. 금은바 씨. 비누로 해보잖아요, 비누로. 모든 걸 비누로. 20년 넘게 그러고 피부가 좋지. 근데 왜 좋냐면 나이가 그만큼 어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 나이가 들고 아니고를 떠나서 나이가 20대, 10대, 30대, 40대 다 틀려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도 아직까지 그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단지 나이가 어리니까 좋은 게 아니고 이거를 봐야지. 이거 하나만 알고 하면 돼요. 3살 정도 되는 애들이 있죠. 네. 걔네들이 우리가 갖고 이제 천선적으로 수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 피부에는. 이게 이 수분. 층 안에 요쯤에 이 피부 안에 보면 이걸 표피라고 하는데 표피 제일 아래쪽에 이쯤에 수분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날아가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데 3살 영유아 이런 애들은 이 수분을 200%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예 안 빠져나가. 들어가기는 계속 수분이 차는데 얘가 이 수분이 안 빠져나가. 그러니까 애들을 만져보면 얼굴이 그냥 아유. 젤리처럼 탱탱해져. 맞아. 부드럽고 막. 그러면 초등학생 애들 네. 뭘 바르냐고 걔네들이. 그죠. 안 발라주지. 비누 쓰고 밖에 돌아다니고 햇빛에 얼굴 그을리고 와도 축구하고 수도가에서 막 얼굴 씻고. 씻고 이래도 애들이 얼굴이 탱탱해. 왜냐면 걔네들은 최소한 그래도 100% 정도는 수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안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근데 노화가 오는 순간 뭐 이렇게 16이나 이제 넘어가면 노화가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수분이 100% 갖고 있던 저장 공간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아마 70%, 50, 80%가 빠져나가고 80% 갖고 있으니까 10대들은 그래도 애들이 얼굴이 좋아. 20대 넘어가면 그게 조금 더 빠지겠죠. 네. 30대 나가면 이게 현저히 줄어들어요. 40대 가고 50대 가면 이게 저장 공간이 아주 미흡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어넣어도 그냥 바로 빠져나가 버려. 그러니까 나이를 들수록 얼굴이 처진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수분 공간이 100%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여기에 면역력이 딸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노화가 되니까 얘도 같이 딱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50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얼굴이 이렇게 여기 수분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흠으로 보내지게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밑으로 처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얼굴이 늘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만졌을 때 탄력도 잃고 그렇기 때문에 20대 그나마 다행인 건 나이가 잘 어리니까 이 우리보다는 둘보다는 아무래도 수분 저장 공간이 더 많은 거죠 지금. 번 씨가 지금 이제 20대죠 아직. 네 아직은 만으로 만으로. 네. 올해 이제 30 된 거예요. 30입니다. 아유 지금은 좋아. 근데 지금 이제 계속 그렇게 비누 쓰잖아요. 네. 이제 한 어느 나이가 좀 지나잖아. 네. 어느 순간에 주름이 어느 순간에 확 생겨버려.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돼. 무조건 해. 무조건. 내가 20대 때 진짜 피부 탱탱했거든. 다 그 말해. 다 그 말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20대 때 피부 탱탱한 게 아니라 여드름 자국이 있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10대에 벌써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는 지루성 피부였지 않을까. 지루? 이게 기름 많이 나오고 여드름. 아닌데 장기 오빠 좋은데. 트러블 피부가 살짝 있어요. 지금 아니야. 지루해? 지루? 지루성 피부였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방송이잖아요. 이게 그냥.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공도가 좀 굵어요. 네. 모공이 커요. 이게 보면 여드름 자국도 좀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여드름 자국 있다는 거는 홍조성 피부와 트러블성 피부 뭐 이런 게 다 많다는 거지. 근데 지루성 피부라고 했는데 네. 지루가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루가 뜻이 뭐예요? 지루랑 조루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장기 오빠는 조루인데 지루라고 하시니까. 지루는 이제 쉽게 말하면 지성 피부. 지성. 맞아. 나 약간 지성 타입. 아. 근데 지성 타입인데 지루성 피부가 갖고 있는 게 트러블이 나면서 유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부들이 이제 트러블이 나고 여드름이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쉽게 말하면 빨리 치유가 안 돼가지고 치유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흉터가 남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자극을 받았잖아 벌써. 아니. 왜 손동작을 자극을? 모공 이만했다가 이만했는데 이렇게 계속 자극을 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자극을 받으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모공 얘기, 늘어나니까 모공 여기 얘기. 모공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했던 모공이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흉터로 남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얼굴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딱 이 쇄골뼈 있죠. 쇄골뼈 위로는 약산성 피부라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 바로 피부 관리를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갑자기? 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쇄골 위로는 약산성. 기억해야 돼. 약산성 피부. 네네. 쇄골 밑으로는 뭐 알카리성 피부. 알칼리성. 그러니까 비누는 어떻게 돼? 비누는
알칼리성이거든. 알칼리성이니까 바디에는 발라주는 게 좋죠. 아. 근데 얼굴로 가면 약산성 피부에는 굉장히 독이 되죠. 그러니까 알칼리성 수제 비누 말고 그냥 일반 우리가 일반 슈퍼에서 알트랑 사는 오이 비누, 도브 뭐 이런 비누는 다 알칼리성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이 약산성 피부가 이 몸 피부보다 얼굴 피부가 더 부드럽잖아.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약산성이라고 그래. 이게 피부가 약한, 이게 쉽게 말하면 피부가 약해. 아. 야간 피부란 말이야. 근데 이 피부가 얼마나 조금 그 약산성 피부가 조심을 해줘야 되냐면 네. 알칼리성 비누를 내가 써가지고 얼굴에 발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 피부 얼굴이 약산성이니까 알칼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거부라던가 좀 짜증을 내야 되는데 네. 약산성이 착해. 그냥 받아들여요. 이렇게. 근데 그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약산성 피부가 알칼리화로 변해버려요.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얼굴도 알칼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칼리화가 되면은 거칠어지죠. 아. 거칠어지고 얼굴 색이 그 컬러가 어떻게 우리가 보면 저 사람 피부 되게 좋다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얼굴이 깨끗하거든요. 네. 깨끗하단 말은 뭐냐면 얼굴에 그 우리 컬러가 다 있는데 울긋불긋하지 않고 일정한 톤으로 깨끗하니까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한 사람도 얼굴이 깨끗하면 환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톤이 안정됐다. 안정되게. 네네. 그러니까 비욘세. 비욘세를 보고 우리는 흑인이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비욘세가 야 흑인이구만 이런 생각 말 안 한다고. 흑인인 건 알고 있는데 네. 보면 얼굴이 환해 보이잖아. 맞아. 그게 뭐냐면 백인처럼 환해 보인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비욘세가 전 세계 유명해요. 얼굴이 고르기로 톤이 흑인인데 고라. 그러니까 울긋불긋하거나 여드름 음. 자국이 있어서 이렇게 그러면 뻘겋거나 지저분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게 알칼리가 돼버리면 얼굴이 지저분해 보여. 이게 울긋불긋해지고 붉은기도 올라오고 검은기도 올라오고 여기는 하얗고 그러니까 얼굴이 전체적으로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만졌을 때 되게 거칠고 그러니까 이게 부드러운 게 아니라 거칠거칠한 느낌. 아우 거칠어 이런 느낌이 많이 나는 거고 거기서 피부 트러블이 나오기 시작해요. 두 가지로 건성으로 가느냐 탈수형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나뉘죠. 이렇게. 그러니까 장지 오빠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1년 전까지만 해도 비누로 계속 얼굴을 세수했단 말이죠. 장재 오빠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탈수형 피부에 가까워요. 탈수? 탈수형 피부. 그러니까 유분은 많이 올라오는데 네. 피부 안에 수분은 되게 적은 얼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지성 피부예요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유분은 막 올라와. 그러니까 이 유분이 좀 거슬리고 그러니까 수시로 세수하고 닦아버리고 막 이렇게 써서 피부를 더 악화시켜버리는 얼굴 타입. 그리고 금은보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건성에 가까운 타입. 유분이 많이 안 나오는데 되게 피부가 딱 봐도 건조한 피부. 딱 건조한 느낌이 나오는 피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위험하긴 한데 오히려 여기서는 유분이 안 나오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개기름이라고 그러잖아. 네.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화장품이나 뭐 남자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은 그거 있잖아. 번들거리는 거 엄청 맞아. 싫어해요. 그리고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화장품을 많이 안 바르는 이유가 끈적거리니까 싫고 또 뭐 바르면 번들거려서 싫고 맞아요. 선크림 안 바르는 이유가 번들거리잖아. 맞아 번들거려. 그래서 저는 번들거려가지고 기름종이 수시로 그러니까 해주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에요. 진짜요? 기름종이도? 나도 선크림은 아예 안 발라요. 왜냐면 그거 바르면 막 뭔가 여성분들 화장을 어떻게 하고 다니나 싶어. 발라야 돼. 답답해서. 근데 선크림 발라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이 안 나오잖아요. 네. 유분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가면 돼요. 간단하게라도. 오케이. 유분이 뭐냐면 개기름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뇌에서 내가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보호막을 내보내는 거야. 머리에서, 뇌에서. 그러니까 지금 피부가 건조하고 뭐 이러니까 이 보호막을 내보내야겠다 해서 유분이 쫙 올라와서 얼굴을 그 랩을 씌워주는 거예요. 딱 이렇게. 보호막을. 근데 우리 몸에는 유분이 나오냐고. 안 나오잖아. 근데 몸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은 유분을 내보내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러니까 보호막을 씌워줬는데 기름종이를 내가 닦아버려 계속. 씌워놨더니 닦고 씌워놔지 닦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짜증나면 이제 안 보내버려. 그럼 건조해져 버려. 근데 화장품 가게라는 게 우리 피부를 위한 가게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기름종이 왜 팔았죠?
예전에 이제 코에 유독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기름종이라는 거는 이제 기름을 닦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닦지 말고 기름종이를 흡수를 시켜라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는 지금은 기름종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쓰는 기름종이를 사람 많이 못 봤어. 대놓고 판매를 안 해요. 그냥 가서 있으면 그냥 뭉탱이로 있으면 한 개 사갖고 오거나 말지 광고도 안 하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름종이가 안 좋다라는 게 이제 나왔거든. 실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기름종이를 많이 판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문가들도 기름종이를 쓰지 말아라. 그게 왜 그러냐면 유분이 나왔을 때 적당히 제거를 해주는 건 좋지만 다 빨아들여 버리고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돼. 기름이 안 나오면 봐요. 아까 말해 천연 보호막이라 했잖아. 네. 미세먼지 여기 안에도 지금 먼지가 있단 말이에요. 나가면 또 먼지가 있고 그 먼지가 쉽게 말하면 보호막이 하나도 없이 내 피부에 다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아주 미세한 먼지가 달라붙어 버리면 이게 안 닦여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고 가면 그 부분에 트러블이 생겨. 여자분들이 왜 피부가 좋냐면 네.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네,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니까 쉽게 말하면 겹을 한 개 이렇게 딱 씌워 놓는 거야. 옷을 입어 놓는 거죠. 보통 옷을 우리가 입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메이크업을 하면은 모공 속으로 그 화장 찌꺼기가 들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더 피부에 안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은 클렌징을 3단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메이크업을 지우는 클렌징을 하고 눈화장을 지우는 클렌징 그것도 같이 또 이렇게 리베나인 리무버라고 그걸 같이 해.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메이크업을 지워주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폼 클렌징으로 해서 세안을 해서 2차적 세안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스킨을 이용해서 마무리, 모공 안에 있는 찌꺼기, 아주 미세한 찌꺼기를 마무리를 해주면서 피부결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피부가 좋아지지. 왜? 노폐물도 깨끗이 빠지고. 근데 메이크업을 하니까 피부 안쪽으로 못 들어온다고, 미세먼지가. 근데 맨 얼굴이야, 봐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서 보호막까지 씌워놨어, 심지어. 뇌에서, 야, 안 되겠다. 이거 보호막 씌워놓자. 랩을 딱 씌워놨더니, 또 자기가 수시로 지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지워버리고 나갔어. 네. 근데 나는 보호막도 없어, 이제. 알몸으로 나가는 거야, 알몸으로. 근데 먼지는 막 박히지, 얼굴에. 근데 세수할 때 알칼리성으로 세수를 해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피부는 알칼리아가 변하지. 모공 속에 이 모공 속이 아니라 얼굴 때는 깨끗이 빼줄지 모르겠지만 네. 피부는 굉장히 건조해지고 트러블이 나고 막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피부가 그 겉피부 있죠. 제가 말하는 피부는 두께는 이 정도 두께인데 네. 이 겉피부의 표피 아주 이 살 여기가 두꺼워져 버리는 남자들. 그건 얇아야 되거든 부들부들하고. 근데 여기에 여기에 굳은 살 먹이듯이. 그러면서 이제 얼굴은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면은 그 유분은 되게 좋은 거예요. 피부가 숨을 쉰다고도 말을 하잖아요. 화장하면 그걸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렇게 생각도 저도 했었거든요. 숨 쉬어요. 아, 숨 쉬어요? 숨을 쉬어요. 피부가 숨 쉰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수분은 잘 안 빠져나게 막아주고 네. 외부에서 자극은 못 받게 잡아주면서 또 열이 나잖아 얼굴에. 그 네. 열은 또 빨리 빼주고 이게 숨을 쉰다고 말하는 거지 피부가 이렇게 숨을 쉬겠어요? 콧구멍으로 숨 쉬는 거야 입으로 숨 쉬고. 근데 숨을 쉰다는 건 그런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뭘 발랐다고 해서 피부가 막 숨을 못 쉬어갖고 답답해갖고 이건 아니고 이 수분도를 빠져나가게 할 수 있고 수분 못 빠져나가게 만들고 열감은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서 외부 자극에 보호를 해주는 거 그거를 해주는 거고 많이 바르면 답답하니까 뭐 메이크업을 오잖아 파운데이션 많이 발랐어 그럼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숨도 못 쉬겠다 저거 이 말이 와전이 돼서 숨을 쉰다는 말하는 거지 피부 자체에서는 모공이 숨을 쉬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네요. 그렇죠. 이게 모공이 숨구멍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 얼굴에만 모공이 있는 게 아니라고 머리에도 모공이 있고 몸 전체에 모공이 있어요. 한 사람당 평균 6만 8천 개 정도의 모공이 있어요. 6만 8천 개? 그 모공이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몸에도 다 그죠, 있단 몸에 말이야. 있죠. 근데- 몸에는 알칼리 모공, 얼굴은 약산성 모공. 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네. 그러니까 약한 피부의 모공이 어떻게 돼? 쉽게 자극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극을 받으니까 모공이 유독 튀어나오는 거, 커지는 거고. 근데 그 모공 커지는 모공은 줄이기가 엄청 힘들어요.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근데 그 넓어진 모공이 다시 원상복귀가 저는 안 된다고 안 알고 돼요, 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원상복귀 될 수가 없고 속상해. 우리가 생각할 때 모공이 커진 모공을 줄인다. 네. 어느 정도 조금 줄일 수는 있어. 근데 그것도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내가 줄이는 거지. 커진 모공을 뭐 애기 피부처럼 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노안이
우리나라에 사람 전 세계적으로 노안이 어디 있어? 다 노안이지. 그러니까 모공이라는 것도 관리를 굉장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공을 커졌다고 해서 이제 또 방관할 게 아니라 여기 모공을 더 안 커지게. 모공이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모공이 있잖아요. 네. 지금 장기 효과가 이 정도야. 네. 근데 이 정도인데 이게 관리를 안 해버리잖아. 둘이 이게 커져버려. 이렇게 합쳐져 버려. 그래요? 아, 진짜로? 이렇게 커지다가 봐봐 여기서 여기 모공이 이랬어. 아우, 소름 돋아. 이렇게 커지다가 얘가 나중에 둘이 만나잖아 여기가. 네. 벽이 생기면 이게 툭 터져버려. 골을 터버리는 거야. 그게 모공이 이만해지는 거야 이제. 와 대박이네. 그러니까 곰보. 네. 여드름 곰보 네,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요만한 모공이 자극을 받아서 커지다가 나중에 여기 경계선을 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피가 따로 있다가 이렇게 해서 딱 한계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진짜. 방송에 어디 40을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초부터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심층적으로. 기초. 자, 우리 이제 세수를 했어요. 세수를 한다. 세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까요? 세수를 이제 딱 이제 세수.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세수를 어떤 식으로 해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세수는 우파 세수잖아. 우파 그렇죠. 물건 이거잖아. 그렇죠. 멋있지. 남자는 뭐 소리 내가면서 퍽. 그것도 희한해. 왜? 이걸 한다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게 약간 남자들만의 버릇이 있잖아요. 그 음료수 먹을 때도 그러잖아. 딱 이거 내 친구가 그래. 네.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데 먹고 이런단 말이야. 그게 왜 나지 소리가?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될 거를 왜 이걸 할까? 맞아. 나는 음료수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새끼손가락 이렇게 새끼손가락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이게 약간 그럼 바람둥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죠? 재수 씨 조심해요. 이제 바람둥이야. 요거 바람둥이거든. 여자를 원한다. 항상 여자를 원한다. 이런 뜻이야. 그게 내 생각이야.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 세수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폼 클렌징을 쓰고 폼 클렌징 저 비누 쓰잖아. 이제 금은보화는 무조건 폼 클렌징을 써야 돼요. 네. 비누 안 됩니다. 비누 안 돼. 비누는 알칼리성이 안 되니까 폼 클렌징, 야산성 비누를 써줘야 돼요. 그게 폼 클렌징이에요. 자, 그럼 폼 클렌징도 그 알칼리성이 있어요? 간혹가다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 초창기 때 폼 클렌저는 알칼리성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소비자가 워낙에 민감해. 딱 그 뒤에 그 성분을 봐버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게 그렇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폼 클렌저는 가급적이면 다 약산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뭐 저렴한 거 써도 되는 거죠? 저렴한 거 써도 돼요. 오케이. 근데 일단은 쓸 때 내가 거품을 낼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거품이 나는 게 있고 거품이 안 나는 게 있어. 들라는 거 있어요. 나는 거품 안 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 거품이 나야지 뭔가 좀 씻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시키는 거 같고. 이렇게 세수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오빠 퐁퐁 쓰잖아. 퐁퐁. 어쨌든 근데 세수를 할 때 우리가 그 다 잘못 알고 있을 거예요. 세수를 할 때 씻어낸다, 깨끗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일단.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세안법 중에 하나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청결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죠. 뽀드득한 걸 되게 좋아해요. 뽀드득 해야지. 근데 그런 거를 갖고 세안을 하잖아요. 네. 피부가 개선이 안 돼요. 내가 뭐 1,000만원어치 제품을 쓰고 있어 화장품을. 네. 그래도 이 세안 단계가 뽀드득하게 되잖아. 네. 그러면 이거 1,000만원어치 써도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지는 거야. 세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 되냐면 세안을 했을 때 좀 찌꺼배야 돼. 닦인 거 맞나? 이 정도가 돼요.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 흔히 광고 때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네, 이런 말을 네, 들었을 네. 거예요. 맞아요. 뭐 화장품 가게 가면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는 막 이렇게 나와. 네. 그게 뭔 말이냐면 세안을 뽀드득하게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피부의 유수분을 다 빼버리는 거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데 이 수분과 유분을 다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당연히 이제 쉽게 말하면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세수하자마자 자극을 엄청 받으니까 피부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 근데 세안을 할 때 자극을 안 주고 세안을 하잖아요. 유수분 밸런스가 적당히 맞아 떨어지면서 피부가 촉촉해지고 그 상태에서 기초를 하면 기초를 아무리 저렴한 거 써도 이 기초는 효과를 봐요. 아니 근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세수를 퍼퍼 하잖아요. 퍼퍼 근데 하면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수를? 제일 좋은 세안법은 이거를 근데 진짜 좀 연습을 해야 돼 자기가 의도적으로. 거품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어요. 거품을 내서 얼굴에 푸파푸파 세수를 해주는 게 아니고 발라주는 거예요. 얘를 거품을.
얼굴 전체 이렇게 러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은 이게 힘 빼고 살살 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할 때는 아마 그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살짝. 거품을 한번 발라주고 바른다는 느낌으로. 이게 문질러주는 게 아니라 발라주는 거야. 발라주고 나서 바로 씻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씻냐면 물을 잡아서 문지르면 안 돼. 물을 잡아서 묻혀만 주면 돼. 묻혀만. 이렇게 푹 눌러주고 아니 이거를 그러면 먼지가 그게 다 닦이나? 그러니까. 거품이 폼클렌저가 뭐냐면 폼클렌저 얼굴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거품이 나고 안 나는 걸 떠나서 거품이 나는 것 같은 경우는 먼지를 다 이렇게 거품이 팍팍 잃으면서 얘를 빨아주는 역할이에요. 내가 문지르지 않아도 얘가 클렌저가 잡아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개를 숙이고 내가 이렇게 세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심력에서 물을 묻혀만 주면 물이 거품이랑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굳이 이렇게 안 문질러줘도. 그러면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15번 정도 이렇게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딱 세수 거울로 딱 보면 이게 약간 닦였나? 이렇게 뭐가 유분감도 남아있는 거 같고 맞아. 그럴 것 같아. 안 닦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가장 정확히 맞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요 그렇게 세안을 하고 난 뒤에 수건은요? 수건은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그럼 그것도 마지막에 이렇게 뽁뽁 딱 안 되지. 빡빡 닦으면은 그 간혹가다 그런 거 있어요. 수건을 건조대에 말려가지고 너무 오래 말려버렸어. 그 수건이 무슨 수세미도 아니고 되게 딱딱한 거. 맞아. 그거 쓰면 안 돼. 그건 걸레로 쓰고 가급적인 수건은 좀 부들부들한 거. 면 종류로 해서 그냥 눌러서 물기만 살짝 제거해 주는 거지. 이거를 막 문질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옛날에 내 친구들이랑 목욕탕 가면은 얼굴 떼수건으로 그러니까. 빡빡 미는 애들이 맞아, 있어. 맞아. 그런 애들 있었어. 그건 야. 최악이고. 그건 최악이고. 오케이 이렇게 그거 그러면 네. 그거 설명을 해도 되겠다.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뇌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네. 정말 똑똑해요. 보면 봐요. 내가 내 손을 이렇게 때렸어. 지금 되게 세게 때렸잖아요. 근데 내가 좀더 세게 느끼게 때려야 돼. 그러니까 아니 나 이렇게 때렸어. 근데 이렇게 때렸는데 이게 느낌이 나는 내가 날 때렸잖아. 네. 이 정도야. 근데 내가 만약에 장대 오빠를 봐요. 아니 얼굴로 해주세요. 얼굴? 아니 네. 손 했으니까. 손으로. 손 했으니까 이렇게 때렸어. 그럼 살짝 아프죠. 놀래기도 놀래고 아파. 근데 본인이 한번 때려봐요 여기. 더 세게 때려봐요. 내가 때린 것보다 강도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때렸을 때 아프죠. 느낌 아픔이 많이 올 거예요. 자기가 때리면 아픔이 덜 온다고. 그게 뭔 말이냐면 뇌에서 봐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안을 잘해라는 게 뭐냐면 뇌에서 내가 나를 때린다고 내가 지금 빨개졌는데 봐요. 내가 나를 때린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뇌에서 명령을 하는 거잖아. 모든 각 근육 기관이나한테 명령을 해. 손을 올려. 강도를 어느 정도 할 건지까지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나를 딱 때렸어요. 내가 이 손에 맞는다는 걸 내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맞았을 때 뇌에서 이걸 아플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뇌에서 최면을 걸어 자기가. 어떻게 거냐면 아픔의 강도를 50% 줄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딱 때렸을 때는 아프긴 아파. 근데 내가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똑똑해. 왜 그게 그거예요. 내가 내 간지럼을 타는 사람이 내 겨드랑이 그런 거 절대 안 간지러. 맞아. 발바닥 근질 안 가름질러. 근데 옆에서 하면 되기만 하면 막 난리 나잖아. 그게 뇌에서 이 최면을 걸어서 내가 나를 간지럽혔을 때는 간지럽지 않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야. 내가 나를 때려도. 근데 남이 때렸을 때 어떻게 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강도가 오니까 아픈 거야. 어우 이렇게. 아니 어쩐지 그래서 내 옛날 형들한테 맞을 때 어금니 깡무르라고 하고 배를 때리더라고. 엄청 아팠어. 진짜 아픈 거예요. 느닷아픈 거죠. 여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맞으니까 맞아. 이건 아픔이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수할 때 마찬가지잖아. 세수할 때도 내 얼굴을 문지르잖아요. 네. 러빙이라는 걸 할 때 내 얼굴이니까 거품을 묻혀서 문질러. 나는 살살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강도가 센 거예요. 네. 강도가 세게 하는 거야. 이게 문지를 때.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를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애기 다루듯이 하라고 항상. 진짜요? 나는 그냥 막 뽀드득 하려고 이렇게 막 하니까 근데 애기 다루듯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뽀드득하는 세안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의도적으로 좀 덜 닦이게끔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얼굴에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거품을 폼클렌징 약산성 폼클렌징을 쪄가지고 거품을 손으로 막 낸 다음에 얼굴에다 그 거품을 그냥 얹어놔. 이렇게 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얼굴에 연고 바르듯이. 이렇게 묻혀놓고 이제 세안을 할 때 얼굴을 이렇게 딱 받고 이렇게 촥촥촥
착 하고 물로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물로 이렇게 딱 묻혀줘.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수건을 닦을 때도 흡수만 그 물기만 살짝 제거. 면수건 부드러운 면수건으로 물기만 이렇게 살짝 흡수만 제거. 이렇게 딱 하면은 오케이 세안은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네. 뭐 할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스킨. 스킨 아침에는 남자들은 면도 하니까 네. 면도할 때 스킨.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스킨 건너뛰죠 남자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럼 로션. 로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네. 로션이 아까 전에 다 그 수분 충전 수분 충전. 얘기했는데 로션은 뭐 촉촉하니까. 원래 로션이라는 거는 약간 크림이랑 약간 같은 말이에요. 크림. 이게 로션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말해서 가장 쓰잘데기 없는 화장품이라고 말을 해요. 로션이? 우리가 상술에 놀아놨다. 이렇게 말을 해. 왜냐면 로션은 원래 크림류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뭔 말이냐면 로션 쓰고 또 크림도 쓰는 사람도 있어. 네. 근데 로션이 바른다고 해서 수분을 막 충전을 해가지고 피부가 안 건조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바를 때만 살짝 그런 느낌 들지 나가면 로션만 바르고 나가면 얼굴 땡긴다고요. 맞아. 근데 수분크림 바르고 나가면 얼굴이 안 땡긴다고. 왜냐면 수분은 흡수가 돼요. 흡수가. 네. 로션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로션 스킨 로션이라는 게 봐봐요. 화장품 전문점으로 가잖아. 네. 스킨은 단독 매장이 있어. 스킨만 파는 단독 매장. 네네네. 그 매대가 있단 말이에요. 네. 로션만 단독으로 안 판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로션은 단독 매대가 없단 말이야. 로션은 곁다리 끼어가는 거야. 맞아, 스킨 맞아. 로션 맞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로션은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건 제 견해예요. 로션은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윤활제. 뭔 말이냐면 스킨을 해놓고 나서 얼굴에 로션을 살짝 덜어서 이 피부에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윤활제 역할을 해준다는 말은 뭐냐면 다음 단계 에센스를 바르거나 에센스를 바를 때 에센스나 세럼은 고농축이란 말이에요. 고농축. 그러니까 15ml 막 한 요 정도 되는 용량에 뭐 20만 원, 15만 원 하는데 그거를 만큼 못 쓰잖아. 한 방울 써서 그걸로 얼굴 전체를 바르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이 바르면 얼굴 전체 못 발라요. 근데 윤활제 한번 미끄덩하게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사람한테 발라주고 나서 그 아주 고농축의 에센스나 세럼을 발라주면 이게 전체가 다 밀려서 발린다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로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남자들은 네. 로션을 나는 굳이 추천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로션을 발라놓고 그 에센스를 쓰는 경우는 로션을 살짝 발라주고 나서 그거를 살짝 발라주면 더 좋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굳이 남자는 이제 면도하니까 스킨이 필요한 거고 로션도 굳이 뭐 필요 없는데 혹시 있으면은 차라리 로션보다는 남자들은 정말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스킨 아침에 해주고 수분크림 한 개 딱 발라도 돼요. 그거 말고 올인원은요? 올인원은 별로 올인원 아니에요. 뭐 우르오스 이런 거. 우르오스. 그러니까 물론 간편하게 하려고 하면 좋아. 네. 그러니까 그거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 옛날에 샴푸 한참 유행했을 때 투인원 샴푸 있었잖아요. 하나로 샴푸, 샴푸린스. 장지 오빠가 그때 많이 훔쳐왔거든요. 어디 뭐 숙박업소 같은 데 모텔 가가지고. 네. 근데 요즘에 투인원, 올인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 맞아. 따로 나오잖아. 근데 왜 그때 히트를 쳤는데 왜 지금은 샴푸 따로, 린스 따로, 트리트먼트 따로 나오냐고. 그건 뭔 말이냐면 올인원이 별로 효과를 못 봐서 그런 거야.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린스 효과도 별로 없고 샴푸 효과도 그닥 그게 없어. 이도저도 아니다. 이도저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따로 쓰는 게 낫다. 그러니까 나도 올인원 하나로 어렸을 때 쓰면서 느낀 건 뭐냐면 린스를 썼을 때는 머리결이 부드러워지는데 맞아. 올인원 쓰면 샴푸 쓰는 거랑 똑같아. 그렇게 막 부드러워지는 것 같지도 않고 괜히 그냥 올인원이라서 조금 더 비싸고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남자들을 위해서 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는 게 어디냐 이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존슨지 베이비 로션 바르고 나갈 바에는 차라리 우르오스 써라 이거야. 올인원이나 써라 이거야. 그러고 보니까 너무 안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바디로션도 알칼리성일 거 아니에요? 바디로션도. 바디로 근데 그거를 얼굴에다 바르면은 그것도 알칼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돈 벌려고 그 사람들이 물론 돈 벌려고 화장품에서 화장품 내는 건 맞지만 그죠. 이름을 바꿔가지는 않아요. 바디 로션이면 정말 몸에 발라라는 몸에 발라야 되는 거고. 근데 가끔가다 보면은 얼굴에 바르셔도 좋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호환성이 되는 건데 네. 그 호환성이 되는 거를 잘 써봐요. 바디 로션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막 그거 발라도 되게 좀 금방 건조해지고 몸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얼굴에 바르는 제품은 약산성 피부에 맞춰서 나올 거 맞춰서 아니에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몸에다 바르는 거는